안녕하세요. 장지은 강사입니다. 지금 현재 대치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버 미지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탑3를 뽑았어요. 탑미, 2위, 1위. 이렇게 먼저 답변을 하고 오늘 강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3위입니다. 중등 시험 대비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중학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필고사들이 들어가죠. 네. 물론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로 지필시험은 없지만 평가 방법에서 이제 초등학교랑 달라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많죠.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원 강사다 보니까요. 어머니들께 먼저 여쭤봐요. 어머님들 혹시 선행이 우선이신가요? 아니면 이제 내신이 중요하신가요? 물어봤을 때요. 두 가지인데요. 선행이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요. 기간 자체를 2주에서 3주 정도로 갖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행을 많이 나갔다. 그랬을 때 현행을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선행이라는 거는 네. 남들보다 많이 아는 거니까 아, 시험을 네. 좀 잘 보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현행하고 선행하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현행은 좀 중학교 2학년 거에 뭐 심화, 중학교 3학년 거에 심화까지 나오고요. 선행을 나가는 친구들은 보통 기초 개념 가지고 고등부 수학을 하기 때문에 완전 개념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한 일주일만 투자를 하겠다 안 됩니다. 한 2, 3주는 그래도 투자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주에서 한 5주 정도 내신 대비 기간을 갖습니다. 근데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요, 시중 문제집으로 보통 연습을 시키고요. 내신 기간에는 지역구 기출 문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미지 보시면 이건 저희 학원 지금 제 교재거든요. 내신 대비집인데요. 강남구에서 있기 때문에 강남구, 서초구, 이제 송파구 거 기출 문제를 편집을 한 건데요. 유형 있고 그 다음에 워크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학원을 안 다녀서 이런 유형 교재가 없어요라고 하셔도요. 그 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학교 기출 문제를 올려놔 주시거든요. 그거 다운 받으셔서 이제 연습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모의고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연습을 시키셔야 되는데요. 제가 대치동에서 지금 고등부 강사하다가 중등부로 내려와서 가장 충격을 먹었던 거는 아이들 시험 보는 자세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 1학년이 시험이 없고 중학교 2학년부터 보는데 OMR 카드를 언제 작성을 해야 되고 언제 검사를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험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막 풀다가 마킹을 바로 하고 있어요. 막 풀다가 마킹을 바로 하고 있어요. 보통 검사를 하고 마킹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안 알려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연습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연습 필수로 시키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0분 정도 주고서는 풀리거든요. 모의고사 연습 진짜 중요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중등 준비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요. 제가 생각한 거는 중등부 강사로서 이런 거는 조금 하고 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중등 수학과 연계가 많은 부분을 좀 복습을 빠르게 시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거는 지금 스마트홀에서 제가 촬영한 건데요. 10시간 안에 뭐 완성하기? 이런 주제로 찍은 건데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또는 도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들 많이 까먹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복습을 빠르게 시키시면 좋겠는데 제가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아이들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이렇게 오리세요. 오리셔서요. 개념 부분만 스탬플러로 이제 뭐 한 회분, 두 회분 이렇게 해가지고 모으셔서요. 그거를 아이들과 하루하루 공부를 시키면요. 한 10번이면 금방 끝날 거예요. 그 책 아까워하지 마시고 잘라서 개념만 빠르게 공부를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서점에 가셔서요. 책 앞부분을 보시면요. 수학 개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1차 함수 전에 이것만은 꼭 이거는 이제 스마트홀 쓰시는 분들은 이제 제공이 될 거고요. 스마트홀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1차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는 규칙과 대응, 비와 비율, 그 다음에 정비례 관계인데요. 규칙과 대응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워요. 그 다음에 비와 비율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고요. 정비례 관계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우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 함수가 어려워한다라고 한다면 어디부터 문제인지 한번 차근차근 보셔야 돼요. 규칙과 대응이 문제인가? 여기다 아니면 패스. 비와 비율이 문제인가? 패스. 정비례 관계를 몰라서 여기를 또 어려워했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점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홀은 추가가 돼 있고요. 스마트홀 아니더라도
서점에 가셔서 앞부분에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로 찾아서 수학 계통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장 많이 나온 질문 1위입니다. 이 부분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중학교 학년별 수학 학습법을 알려주세요. 였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마다 사실 다 차이점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고 내용이 많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각 학년마다 수학학습법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조금 해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1학년 어떻게, 2학년 어떻게, 3학년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 딱 세 가지, 심복선만 기억해 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중학교 1학년은요, 시험이 없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이 되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주도 학습이 딱 돼 있는 친구들은요, 선행을 막 나가서 앞서 나갈 수 있지만 이게 공부 습관이 무너져 버리면요, 또 확 3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심화와 학습, 습관을 기르는 거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요 포인트는요, 학습량 꾸준히 늘려가면서 이제 엉덩이 힘이라고 하죠. 엉덩이 힘 기르면서 올바른 학습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포인트 2는요, 시간이 아직 많기 때문에 선행 기초 개념으로 나가기보다는요, 1학년 2학기 거를 나갔다 1학년 2학기 기본과 심화 또는 기본 심화 이런 세트로 이렇게 한 학기씩 나가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심화를 나간다고 하면 이제 좀 진도가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께서 저는 고등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어서 고등학교 거 빨리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지금 혹시 이분들 중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중학생인데. 대단하십니다. 네, 대치동에서는 보통 한 3년 정도 선행은 이제 기본으로 나가고 있긴 한데, 그분들 중에서 고민을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수학을 잘 못 따라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고등학교 수학까지 공부를 시켰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심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중학교 심화가요. 왜 그러느냐? 고등 수학은 뭐 기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제 거기서 심화로 들어가면 복합적 사고, 뭐 창의적 사고들 여러 사고들이 필요한데요. 그 연습을 언제 하느냐? 중학교 심화 과정에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을 했던 아이와 심화 없이 기본만 나간 아이들은 확실히 고등학교 수학 가서 확 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되시면 꼭 심화 과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학년 또 알려드릴게요. 2학년은요, 신복선 중에 복입니다. 복습입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이 양이 가장 많고요. 어렵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 수학 뭘 배우냐면요, 방정식, 부등식, 1차 함수, 삼각형, 사각형의 성질, 피타고라스의 정리, 확률 이렇게 나가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방정식, 부등식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그다음에 고등상,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죠. 1차 함수 못하면 2차 함수 못하고 3차, 4차 다 안 됩니다. 사각형이랑 삼각형은 고등상에서 도형의 방정식 쪽에서 조금씩 나오고 또는 심화로 나오기도 하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하나가 무너지면 2학년 게 안 되면 3학년 힘들고 또 고등학교 것도 힘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증명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증명을 가장 싫어했어요. 원래 수학을 좋아하진 않는데 네. 증명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아니 수학이면은 기호랑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증명은 막 글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싫어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저도 증명 너무 싫어했는데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그 싫어하는 증명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증명을 하면서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심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공식만 무조건 외운다고 해서 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용어나 수의 체계, 정수에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개념 위주의 공부도 반드시 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화, 그다음에 복습까지 했고요. 중학교 3학년은 선행입니다. 지금까지 심화랑 복습 너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왜 중3은 선행이지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3 1학기 내용은요, 고등학교 1학년 내용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된다면 당연히 기본하고 심화하고 고등상을 하겠지만 시간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빠듯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3학년 1학기 기본만 하고요. 바로 고등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고등상의 1단원 다항식과요, 2단원 방정식은 정말 3학년 1학기 내용하고 정말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으로 고등상을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바로 진도를 조금 빠르게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도를 빠르게 나가달라고 하면 이제 아이 속도에 맞춰야 되는데 또 어머님 마음 속도에 맞출 때가 있거든요. 아이 속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리고서는 천천히 빠르게 조금 말이 어감이 좀 그렇지만 빠르게 나가면서도 아이 속도에 맞춰서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